예, 네, 반갑습니다. 예, 4월 27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이랍시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말뜻을 알아먹기 어려운 달나라 언사를 구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예, 강행 처리했습니다. 예,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자들의 소행.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통탄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아마 거의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나라 꼴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총리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 안 해도 될 짓은 하고 해야 될 짓은 안 하고 있는 이 국회 정부, 이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 하에서의 집권 세력 민주당, 예, 이놈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집무실 이전 가지고 시비를 걸더니만 마지막 문재인 입에서 뭔 이야기 나옵니까? 그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 하자는 대로, 저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네,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집무실 시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리도 장관도 없이 예, 인사청문회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저 마음대로 법도 안 지키고 예, 이게 지금 국회도 법 안 지키죠. 행정부 저 마음대로죠. 사법부 저 마음대로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예, 무법천지입니다. 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지 그것도 사뭇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예. 무사치 못할 건데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이거는 거의 이제 대선 불복이죠. 이제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 예. 역사적 심판 절대 법적 책임을 떠나서 역사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사위 뭐그 좀 더 지켜보죠. 아직 본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죠. 네. 위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거 구제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6일 지방선거 때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비동한 이런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국민 투표에 부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지난 총선부터 지금 선거사범들 지금 선거소송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전부 무더기로 따지를 떼고 보궐선거 등등 기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건 조금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법률안을 다시 재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현재는 지켜보죠.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이놈들 하는 소행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안 할 것 같으니까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뭐 방법 설왕설래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길게 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일단 문제의 궤변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미 많이 뉴스에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지만 가장 피 끓게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이야기죠. 예.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거지. 예? 저들이 한 짓이 세계적인 추세와 세계적인 현상의 일환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전역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이지만 전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걸 또 아주 성실하게 보셨더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문재인 꼴도 보기 싫어서 보지도 않는데 보셨더만, 기사나 보고 들리는 뭐 요약 정리 내용이나 보지 꽤 말은 듣지도 않는 편인데 그걸 또 착실히 들으셨더만. 듣는 내내 뒷골이 당겨서 피가 거꾸로 솟아서 참기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는데, 글을 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가장 작은 폭에 속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 달나라 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서울 아파트, 서울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가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 5년,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4년 동안에 얼마 올랐습니까? 90% 이상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죠? 거의 100% 이상 올랐죠?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도 말이죠. 제가 이사 올 때 15억 5천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되나요? 11월 24일인가 왔으니까 1년 조금 됐죠. 그죠? 1년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1년 한 5개월 되는데 지금 실거래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호가가 지금 여기 얼마 30억입니다, 여러분. 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100% 오른 거죠, 100%. 여러분 5억에 100%하고 1억에 100%는 느낌이 다르죠. 5억에 100% 오른 건 5억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1억에 100%는 고작 1억 올랐다는 거잖아요. 1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30억 호가예요. 1년 사이에요. 1년 5개월 사이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저는 어차피 뭐 지금까지도 제 살 집 이외에는 전세, 기타 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말이죠. 2017년도 3억 하던 거 지금 8억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한 150% 오른 거죠. 이런데 가장 적게 올랐대.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온 대로 쳐줄게는 것 같아. 나온 대로 시부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국민들. 뭐 내로남불 수준도 아닙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쳐줄게는 것들. 따구니 하고 잡아떼고. 소위 쪼개기 통계죠. 통계 조작이죠. 그리고 왜곡 수준 이야기는 뭐 점잖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저들 나름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막 떠드는 거잖아요. 우기고. 이런 불량 세력들이 참 개명천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정말 국민이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의 존재감, 자존감이라는 게 여러분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놈들이 이렇게 물을 흐려놓은 이 사회 풍조 어디서 어떻게 바로잡을지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죠? 이놈들 뭐 잘못을 형식적으로 뜯어고치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5년 내내 이 짓으로 저놈들 저러는구나 뭐 저게 뭐 큰 문제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도덕 불감증에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오염돼 있는 이거 도대체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청산이 될까요, 여러분? 참 그게 더 걱정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울산 선거 공작 조국이 관련 심지어는 뭐 정경심의를 사면하겠다고? 기가 막힙니다. 벌써 지금 보십시오. 정경심이 지금 어디 있나요? 구치소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응? 아픈 거 핑계 대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아주
깜빵 생활을 희한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형지 평정지도 아니고 말이죠. 좀이 한번 보십시오. 예. 분명히 지금 합격 취소가 됐는데 소송 걸으면서 지금 계속 의사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시흥에 있는 모 병원에서 지금 의사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십시오. 예? 울산 선거공작 송철호 6.28 울산지방선거. 어떻습니까, 이거? 청와대 비서실 산하 8개 조직이 총동원된 사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선거 부정선거 사건이죠. 이거 아직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직권남용이다 그랬죠. 직권남용.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수준이다. 그게 뭐 문제냐 뭐 이런 식이죠. 뭐. 응? 그다음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너 죽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료조차를 이제 완전히 삭제하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추정 손실액만 하더라도 월성 1호기 하나만 하더라도 5,600억이 넘다 그러죠. 5,65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타이 이스타 항공, 이상직 이게 횡령 수백억 원대 횡령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딸 문다혜 그리고 그 사위 뭐 이야기가 오르내리잖아요. 대통령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우리보다 수준이 못한 동남아로 튀어달아나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마구 벌어졌어요. 그죠? 이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울산 선거공작, 월성원전 관련, 그 다음에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 이상직 이스타 항공 사건, 이거는 거의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횡령, 뭐 배임 이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거의 국기문란 사법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네. 9.19 군사 합의 등등등 들여다볼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고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다운 언행을 하라. 지는 문재인 언행이 대통령다웠습니까, 여러분? 네. 요즘 이제 한동훈이 때문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만 일개 장관 후보자 깜냥도 안 되는 오죽하면 바지 사장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문재인 언행 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웠습니까, 여러분? 일반 범인들도 보통 소시민들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악다구니하고 잡아떼지는 않죠, 여러분. 뭐 말 한마디가 제대로 된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이야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불과 하루 사이에 빚어진 일이어서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우리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당선이 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저들이 한 소행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미애. 저들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임기 마지막까지 총장을 했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나갔냐고? 참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들입니다. 그죠? 계백장 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뭐 어떤 날 또 이자들에게는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겠어요. 뭐 후한무치 이건 너무 고상스러운 말이고 얘들한테는. 네? 그 인간 말종들이죠. 인간 말종들이죠. 뭐 유체이탈이니 내로남불이니 뭐 이런 표현도 얘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기자가 물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진심이었냐고 물으니까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모든 사건들 다 덮다가 이제 검수완박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죠? 검수완박 저거 한다고 해서 저게 될까요? 점점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더 큰 대가를 매를 벌고 있는 거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매를 벌고 있는 거죠. 예. 매를 벌고 있는 거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집무실 이전 간죽대에다가 이제 또 이제 총리 장관도 없이 정부 출범하게 하는 이 꼴입니다. 저 마음대로요. 법정시한도 청문회 뭐 채택을 하든 안 하든 인사청문회도 안 해. 그것도 생트지. 자료 제출하라. 40년, 50년 전에 봉급 명세서 제출하라. 이런 형편없는 거죠. 네. 제가 어제도 안철수 인수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선해놓은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육부 장관하고 그 두 사람 있죠.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공인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이전에 했던 직도 그래요. 무슨 뭐 병원장하고 뭐 하고 했다는데 무슨 장학금 타고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장관 후보라고 해놓고 청문회 하겠다고 하는 놈들이나 사사건건 간죽대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어떤 의미에서 깽판을 치는 놈들이나 참 기가 찹니다. OECD 산하 반부패 방지기구조차도 한국의 검수완박법은 이건 문제가 많다. 부패 청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부패 구조로 후퇴하는 거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한 거죠. 국제적인 오삭거리잖아요.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기립으로. 몇 놈인지 숫자도 모르고 그냥 안 봐도 안다는 거죠. 네. 박광호, 박광호. 참 재미있는 놈들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더 그러실 거예요. 뭐 탈당 꼼수 등등 뭐 8분 만에 표결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요. 예, 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저거 다 원위치 됩니다. 어차피 원위치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원에서조차 그렇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한 걸 넘어서서 법원에서조차도 이건 위헌이다. 일 열어보십시오. 수사적인 사건들 수사한 검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현재 재판 중인 거. 그러면 이거 지금 전부 다 재판 절차가 전부 불법이라는 것 돼버리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그렇게 판결을 하면 그 판결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그렇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재판들 꽤 많잖아요. 조국이 사건도 있고 뭐 조미 사건도 있고 지금 이게 계속 재판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그 당시 수사했던 지금 수사검사들이 공판 출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못한다는 거예요. 재판이 지금 중지될 판. 그리고 이미 판결 난 거, 1심 판결, 2심 판결 이 정도 무효되는 거예요. 휴지 족되는 거. 현행 어떤 사법 절차에서도 이거는 위헌이다, 무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법원 또 위헌이라 그러고 생각에 있는 누구든 위헌이라 그러는데 예? 이거를 지금 법이라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말도 안 되지만 절차에 따라서 또 뭐 또 한바탕 소란이 있겠죠. 있겠죠. 예. 지금 돈 쓸 일만 나라 곳간 축낼 일만 지금 한자닥입니다. 여러분 한자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윤석열 쪽에서 지금 장관 후보자로 해놓은 인수위에서 김인철이 정호의 양심이 있으면 후보 사퇴해야죠. 청문회까지 갈 게 뭐 있나요? 법 이전에 도덕이고 양심인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들이 좀 그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말이죠. 도대체가 죄문 구석이 없어. 안철수 도대체
인수위에서 한 게 뭐요? 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자랑하더니만 고작 찾아놓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가? 어? 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분연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산적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물가, 금리, 그 다음에 지금 또 북한에 어제 열병식 있었죠. 참 재밌습니다. 그죠? 하계회 같은 열병식, 대단한 어떤 ICBM, SLBM 내놓고, 숙회 자랑하듯이 엄청 자랑을 했나 본데, 이게 우리로서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죠. 예? 햇볕 정책이니 기타 등등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개념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쟁 없는 걸 엄청 자랑을 해요. 아, 지금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판에 국민이 통째로 지금 김정의 휘하에 넘어갈 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쟁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라 넘기는데 전쟁할 일이 없지.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 소리까지 이번 열병식에서 하잖아요. 자, 이런 어떤 안보,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도 못하게 지금 장관 총리 하나 없이 출범해야 될 판이고 집무실 하나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 천막 집무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임시 집무실에서 출범해야 될 정도로 무더기를 만들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놈들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발범세곤에서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엄벌에 처하고 완전 발범세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분명히 이걸 주도하는 놈들은 자기 지역구에서는 배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짓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량 세력들이 우리 생활 세계에서 판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응당 절차적으로 치러야 될 것도 해야 되겠죠. 예, 위헌 절차. 심지어는 정당 해산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네, 이런 위헌적 행위, 국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마구잡이로 이거는 간첩 행위를 하는 것만큼이나 국가적으로는 아주 폐악질이니까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괜히 이렇게 검찰에서 술렁술렁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 또 해야 될 수사들 또 법원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될 재판들 제대로 해서 이들 다 준엄한 법의 심판대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소식들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다급한 경제, 민생 이런 쪽 이야기를 다루기가 조금 우선순위상 또 이야기 순서상 다루기가 좀 연구스러워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방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걸려 있고 법사위 통과했다 그러고 본회의 소집한다 그러는데 지켜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법사위 저들 기립했다 그러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이 불량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젠 전쟁입니다. 이게 내전입니다, 여러분. 총칼 들고 분탕질 쳐서 내전이 아니라 이게 내전이에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경멸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가와 국가에 장래가 있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